네, 그럼 저희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앞에 입시의 결과를 들었고 이제 현재 중학교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일반고를 가야 되냐 좀 잘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특성화고를 가야 되냐 음, 네, 뭐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네. 네, 맞아요. 중3 친구들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입시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요. 네. 자사고, 외고국제고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을 한다고 하니 그거 그것 확정된 거죠? 확정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승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또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지금 추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때문에라도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는 대세가. 거로, 예, 그런 의미로 그게 전환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야 아.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예. 그렇게 다 됐으면 뭐가 남는 거죠? 그 일반고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고만 고등학교는? 있는 거고 특성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아. 요건 남는 거죠. 그럼 예. 외고 자사고가 없어지. 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의미에서 특목고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영재 과고밖에 안 남는다 보면 되게 만약 네. 계획대로 됐을 때. 네, 그렇죠. 영재고는 이제 특목고가 아니라 영재고고 특목고로는 과학고. 이제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죠. 그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죠. 아.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는 전기 고등학교가 있고 후기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기 고등학교는 먼저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재 학교라고 하죠. 영재 학교. 이건 이제 전국구죠. 전국구. 그다음에 과학 고등학교는 광역시에서 뽑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북가고 네네. 그거 하나 있죠. 영재학교로 봤을 때는 전국구로 이제 8개인가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거 해당되는 데 가면 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대한민국에 51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예술고, 체육고도 전국구인데 이거는 일단 특수하니까 저희가 빼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조금 혼돈스러울 수는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광역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광역 안에서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약간 장인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산학 협력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취업률이 거의 상당히 높고 거기는 거의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조금은 장인을 키운다고 하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가잖아요. 기술 공부하기 싫으니까 간다. 약간 그런 의미라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약간 내신 산정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 30% 이내인 아이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좀 어머님들이 다양하게 좀 보시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학교가 다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을 산업을 해놨기 때문에 내 아이가 관심 있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교 분위기도 좀 보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선배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왜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 로봇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잠깐 하셨어요. 자기 아이를 그냥 여기 로봇을 좋아하고 그러길래 데리고 왔더니 애가 적응을 못한다. 알고 봤더니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뭔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교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자기 영역만 지키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더니 이렇게 엔진만 쳐다보고 있고 뭔가 기름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 때 해보지 않은 영역인데 환경이 싹 바뀐 것도 적응이 안 되고 분위기 자체가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직접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정기 고등학교에서 먼저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가 자사고, 광역시 자사고, 전국구 자사고, 그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 근데 이제 평준화가 있고 비평준화가 있고. 근데 이제 김포는 비평준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9일 정도가 되면 후기 고등학교가 이제 접수를 받을 건데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시간상 여기 동네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하려면 어떤 걸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51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제 김포 쪽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김포는 비평준화기 때문에 교과 활동에 관련된 성적 부분이 2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교과가 150점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결 20, 봉사 20, 학교 활동 실적을 10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여기 보니까 뭐 고총고, 김포고, 김포 제1고, 마송고, 사우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풍무고등학교 여기 해당하면 어딜까요? 사우고, 풍무고, 김포고, 네. 요렇게 고총고 요렇게 해당이 되나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고입 내신 성적을 보니까 교과 활동이 한 75%로 150점. 그래서 반영 범위가 한 3학년 2학기까지. 그다음에 출결 사항 10%, 그다음에 봉사활동 10%, 학교활동 실적을 5%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교육청 내에 가면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2학년 때 일반 교과가 60점을 보고요. 3학년 때 60점, 체육예술교과가 2, 3학년에서 30점을 보네요. 이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따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다만 이렇게 따진다라는 정도. 그리고 출결사항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6점 만점에 뭐 미인정 결석 1일당 0.6점이 감점되고 뭐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 지역 어머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표는 이제 교육청 건가요? 네네, 교육청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거든요. 네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23과 2024가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얼핏 지나가다 봤거든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2잖아요, 올해는. 근데 2023, 2024는 약간 변화가 있는 걸로 이제 뭐 변경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좀 이걸 내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산출 방법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경기권에서 또 많이 생각하는 학교가 이제 화성고등학교라든가 세마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가 있어요. 되게 실적이 좋죠. 입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화성고등학교는 정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화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진학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6명을 보냈는데 정시가 11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 전형이 있죠. 일반 전형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서울대가 16명이 갔는데 수시로 10명이 가서 수시학교입니다. 이제 세마고등학교는 정시학교로 8명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갔는데 정시로 8명이 갔기 때문에 입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기 때문에 아마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약간 공략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한민고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높더라고요. 90몇. 네, 상당히 높은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입결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다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를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전략을 나는 정시 쪽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학교 팁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있어요.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본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 뭐 공주 사대부고, 뭐 저쪽 경상도 쪽에는 거창고, 뭐 남해 해성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자율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공주 사대부고에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똘똘한 아이들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후배의 이 관계 규율이 상당히 아주 깍듯합니다. 이제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일단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내 아이한테 맞는 게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요 학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율권이라는 게 뭐 자율권이? 자율권이라는 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것처럼 이 자율권이라는 거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아까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0단위, 24단위, 204단위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율권을 우리가 교과에서 너네 몇 %를 줄 테니까 다른 거에 조금 더 활용해 볼게 이렇게 약간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의 특징은 농어촌이기 때문에 나오면 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거, 기숙사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일반고 농어촌 자율고 학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거를 좀 전략으로 또 짜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일반고니까 등록금은 일반고죠. 똑같죠. 네. 서울대 진학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14명, 공주사대부고도 서울대를 14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일고는 수시 정시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똑같았고요. 기존의 걸 보면 이 학교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정시로 많이 보낼 때도 있고 수시로 많이 보낼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보냈네요. 공주사대부고는 약간 수시형이라는 게 딱 기존의 실적들을 봤을 때 수시로 이제 보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학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학교는 수시로 더 많이 보냈는지 정시로 더 많이 보냈는지에 따라서 내 아이의 전략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아이는 활동을 상당히 좋아해. 뭔가 같은 아이들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야. 이런 경우에는 수시형으로 좀 보셔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런 걸 따졌을 때 내 아이는 이쪽이 맞으니까 학교의 프로그램을 조금 살펴보고 동아리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 이건 가장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인원 싸움이죠. 그러면 학교 현황을 봐서 학생 1학년이 몇 명인지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학교 알림이. 네, 학교 알림이에 가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이 몇 명이다. 그래서 몇 명인데 1등급은 4%니까 그러면 1학년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등급을 따지죠. 하지만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니까 인원이 다 찢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1학년에 등급을 따는 것보다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인원이 그나마 너무 적지 않은 동네를 가야 내신다기에는 좀 쉽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여기 있는 사후고, 풍무고 이런 데가 인원수가 대체 어느 정도. 하지만 요즘 추세는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조금 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 인원 되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진학 실적, 졸업생 현황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대학이 67%를 보냈다. 전문대학 1% 보냈다. 근데 기타가 되게 유난히 많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거의 다 재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치동 교육특구 쪽이 그렇습니다. 진학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의 진학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처럼 서울대나 연대, 고대가 몇 명을 보냈고 이런 진학 실적을 조금 알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조금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고 졸업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진학 실적을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정시 40%를 16개 학교에 늘리라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16개 학교에서 되게 독보적으로 많았었죠. 2019년이 피크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불공정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시를 40%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아까처럼 활동을 좀 더 좋아하는 아이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16개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이렇게 작게 뽑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15개 학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위권 학교를 공략한다면 학생부 종합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동아리인데 자율동아리가 이제는 2024학년 아이들 고1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고2는 이미 결정돼서 학교를 들어가고 있고 중3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동아리가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 자율동아리는 이제는 안 만들 거지만 정규동아리에 내가 가는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좀 인기 있는 동아리들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인원 제한들이 다 있어요. 정규 동아리는. 그러면 이제 못 가니까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었는데 이젠 자율 동아리를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정규 동아리를 이제 만들 수 있대요. 정규 동아리를 만들려고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동아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조금 지금 이때 중3 아이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경기도의 어느 때를 가면
이런 게 있죠. 중점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술 중점 학교, 무슨 뭐 국제사회 중점 학교, 과학 중점 학교. 근데 내 아이는 자연계 쪽, 공과대 쪽을 생각해. 그럼 미술 중점 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전혀 파악하지 않고 가까워서 가요.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이 학교의 특징을 조금 사후고, 풍무고, 뭐 김포고 특징을 조금 파악하셔야 된다. 네,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 약간 문과 색깔인지 이과 색깔인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런 특색 프로그램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전부 학교 알림이에 가면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내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찜해 놓는 거죠. 그래야 준비를 하고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선배들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 동아리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진로에 관련돼서 맞는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지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더니만 어느 날 봤더니만 뭐 선배들이 와갖고 뭐라고 떠들고 그래서 그냥 준비한 아이들은 재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날짜 놓치고 그러면 뭐 요리 동아리를 들어갔던 아이들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아무 상관도 없는 동아리를 들어간 애들이 많다 보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동아리를 어디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못 들어갔다면 그런 상황을 입사관들도 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서 어떻게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뭔가 창의성, 연구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이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경시대회나 이런 상에 대해서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 나의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성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회는 나가야죠. 이거는 미기재가 아니라 미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는 해요. 그러면 내가 대회를 나가서 나 나름대로 학업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를 또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뭔가 써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당연히 체크하는 건 맞는 거예요. 예, 체크는 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학교의 수준이죠. 교과별 학업 성취 이것도 학교 알림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표준 편차라든가 성취도 분포 비율 같은 걸 보는 거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는 34.9%가 A를 주네요. 그래도 좀 남편이에요. 어떤 학교는 수학인데 50 몇 %가 A인 학교가 있어요. 90 넘은 애가 그 정도 비율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시험이 어떻다는 얘기죠? 되게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정성평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보니까 이 학교는 그래도 학교 수준이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제법 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면 이 학교는 상당히 괜찮은 학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할 때는 이런 성적에 대한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수준이 어떤지를 보시려면 요 교과별 학업 성취 요걸 조금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상담 실적. 그러니까 상담 실적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학교는 좀 수시로 가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좀 수시로 좀 많이 보내는 학교이구나라고 약간은 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 실적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렇게 인원수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동아리를 파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진학 실적,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과별 학업 성취의 학교 수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교육과정 편제라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문과 계열로 갈 건데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게 몇 학년 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봤을 땐 공통 과목으로 배치가 돼서 상대평가죠. 네. 상대평가인데 이거는 전부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학기 때 갔더니 이렇게 수학 1, 2, 문학 이건 상대평가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상대평가인데 지금 제가 이제 장표를 못 보여드리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수학 1, 2 문학을 이제 아이들이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 과목이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많아요. 네. 2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같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평가가 많다는 거죠. 네,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배치를 보고 내가 이때까지는 3학년 때 역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배치가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A, B, C로 성취도 평가를 하다 보니 성적을 3학년 때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때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리고 2학년 때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으니 상대평가가 많으니 1학년, 2학년 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요 동네 분위기를 보니 3학년 때 상대평가 과목이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아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능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내신 챙기느라고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교육과정 편제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아이가 근데 중요한 건 진로가 어디냐, 어떤 계열이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는 전혀 아직까진 모르겠다. 네네네.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우리의 숙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일반고가 몇 개가 된다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좀 펼쳐보고, 근데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김포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네. 일반고는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또 어떤 과목이 한 과목 정도가 내 아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조금 편제를 펼쳐보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좀 과목, 교과별로 국어 교과는 무슨 과목이 있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분리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일 때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당연히 기승전 내신이니까 내신이 잘 나와야 되는 학교고 근데 너무 내신이 쉽게 따려고 간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 버리고 갈 건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좋은 영향은 아니란 얘기죠. 내신이 너무 쉬워. 그래서 그럼 아예 1.0 독보적인 등급을 받을 건가?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되게 잘 받을 건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는 6월하고 11월에 보거든요. 네. 근데 11월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나머지 3월, 6월, 9월은 2가 하나씩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백분위 전국 등수에 들어가는가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그때 결정이 된다.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수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예. 16개 학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거는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1학년 말 정도 되면 내 아이가 좀 어떨까. 그러니까 6월도 당연히 잘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리고 11월까지 봤더니 괜찮네. 이렇게 따지면서 전략을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이의 멘탈. 내 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휩쓸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내 아이는 오뚜기처럼 강한 아이인지 여기에 따라 또 학교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 김포고를 갈 거면 멘탈이 조금 세야 되겠죠. 네. 그런 아이면 가면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나의 한계를 도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밟으면 밟을수록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이런 아이면 가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난 좀 편한 데 가서 하고 싶다. 근데 일반고가 편하진 않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유형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특목고나 자사고 그다음에 김포고 비슷하다 성격이 비슷하다 보면 네네. 그런 좀 경쟁이 극심한 데를 가려면 당연히 학생이 좀 멘탈이 네. 좋아야지 되겠네요. 네, 멘탈도 강해야 되고요. 기본기가 단단해야 되는 거죠. 하위권을 찍어도 괜찮아 이런 친구는 네. 괜찮은데 네. 이제
계속 상위권만 하다가 갔을 때 자기가 하위권 나오면 못 견디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게 네, 그건 안 좋은 전략이 특히 여학생들은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중학교 내신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중학교의 수준은 학교마다 다 틀리고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학교를 도전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뭐 우리 학교에서는 뭐 전교 1, 2등을 했어. 근데 막상 애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아이가 만일 조금 더 잘하는 학교를 가면 엄청나게 바닥을 칠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멘탈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일단 좀 진단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학원에서 그런 좀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럼 왜 학교는 진도가 부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잡을 거는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선택도 그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제가 마지막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거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학생들은 이제 최상위권이잖아요. 네, 중학교 때 네, 최상위권이라고 네. 생각해서 얘가 지금 일반고를 가서 학교장 추천 전형도 늘었다고 하니 옛날보다 많이 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전교권 안에 들어가면 주요 대학을 가기가 그 전형상으로는 옛날보다는 약간 좀 수월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반고를 가서 내신 탑을 찍어서 주요대를 갈지 아니면은 그냥 경쟁해보자 하면서 이제 아예 좀 경쟁 극심한 특목 자사고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이 지역에서는 김포고를 가든지 해서 그 경쟁을 해서 거기서 갈 건지 이게 항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반고에 가서 이제 누군가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고에 가서 반에서 2등, 3등이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반에서 2등, 3등을 지킬 수 있다면 일반고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를 가나 일반고를 가나 힘들고요. 자사고를 가도 힘들어요. 다만 자사고에 가면 3등급 뭐 때만 돼도 우리가 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늘 수는 있어요. 왜? 학생부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에서는 일단 학생부는 다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내신도 그러면 거의 대부분 1.5등급대 안에 들어가야, 네, 1.5등급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약간 중앙대급 학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종합으로 쓸 경우에는. 중앙대 나오지 않으셨네? 네, 저. 네, 그러니까 중앙대 정도를 이제 가려면 학생부 종합으로 봤을 때는 최근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대만 돼도 서류가 훌륭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입결이 나타날 때도 있었거든요, 과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일반고에 가서도 힘들고요, 자사고에 가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약속했던 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장기 마라톤은 결국은 마라톤은 혼자의 싸움이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성찰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중학교 교실을 갔다 왔는데 중3 교실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 학원에서도 아이가 잠을 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라고 여쭤봤던 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긴장감이 없다는 거. 중3 아이들 특히나 긴장감도 없고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지금 여전히 초등학교 마인드라는 거. 예, 이게 지금 조금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인 거죠. 네, 약간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자면 네. 고교 선택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없고 학생이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고 그냥 선택을 하는 문제다라고 좀 그러니까 뭐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어느 한쪽, 예를 일반고에 막 완전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나 뭐 특목 자사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는 거네요. 네, 네. 뭐 자기와의 싸움인데 입시라는 게 맨날 그 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조금 미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러면 결국은 나의 진로를 조금 빨리 좀 계열이라도 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찾아서 그 학과에서 원하는 전형 요소를 파악해서 그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광범위한 입시를 다 갖고 끌어안지 않아서 또 전략이 아닐까,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제가 오늘 굉장히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에 우리가 저기 파악을 부지런히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랑 그다음에 내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이게 유리하니까 여기로 가볼까?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얄팍하게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것 제발 같다. 공부는 얕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기의 성찰을 계속하면서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고요, 해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형을 얄팍하게 해서 이렇게 가면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네. 그러면 이제 칠랄레 팔랄레 입시에 네. 흔들리는 거죠. 근데 나의 중심을 잡고 내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어차피 수능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모르는 걸 줄여 나가는 게 나의 지금 나머지 3년 동안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교훈이 아닌가. 네,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 덕분에 네. 어쨌든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 시간 좀 더 여유롭게 잡고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 그 시청해 주셔서 저희 수학인 견인본원 김론규 어머님들 아버님들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 하혜정 수장님도 긴 시간 네. 이해가 정말 너무 쉽게 됐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인데. 네. 네. 학생이 훌륭하셔서. 예. 네. 네. 세부 사항은 저도 더 봐야겠죠. 네, 네. 큰 틀은 좀 네. 이해가- 알겠습니다. 틀이 잡힌 것 같아요. 네. 내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